자, 문제풀이, 네, 문제풀이 반, 3단원 전체 문제풀이 반에 대한 얘기고, 문제풀이가 거의 중심이 될 건데, 그래도 너네가 너무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을 좀 해놓고, 잠깐 간단하게 이론 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너네들한테 프린트로 준, 네, 그 이론에 대한 거는 조금 간략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조금 페이지는 다를 수 있어. 그림 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요 오투책이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서 내가 요거 갖다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지난 시간 예전에 배웠어, 그지? 예전에 배웠던 거를 좀 기억을 좀 되살려 가면서 한번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뭐 정리하려고 하냐면은 별의 물리량. 네, 별의 특성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별의 물리량 하고 이 물리량 가지고서는 별을 분류하는 방법 H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친구는 대구여고 학생이다. 이게 얘의 특성 중에 하나인 거잖아. 정화여고 학생이다. 이게 특성 중에 하나잖아. 별도 별의 표면 온도가 얼마다, 뭐 색깔이 뭐다, 이런 것들이 그냥 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런 특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6가지를 내가 크게 그룹을 2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했었어.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게 뭐였었냐면 별의 색깔, 그 다음 별의 표면 온도, 그 다음 분광형, 색지수 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물리량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는 설정을 좀 할 거야. 왜냐면 별의 색깔을 알면 표면 온도를 알 수 있고 분광형을 알 수 있고 색지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네, 이 그룹 잘 기억해둬야 돼. 자,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게 뭐였냐면은 별의 광도라고 하는 물리량과 그 다음 별의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별의 밝기를 숫자로 등급으로 나타낸 형태가 절대 등급,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 자,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또 마찬가지야. 광도를 안다면 절대 등급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 절대 등급을 안다면 광도가 큰지 작은지도 또 유추할 수 있어서 서로 유추가 가능해서 같은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룹을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거는 별의 색깔을 안다고 해서 광도를 유추하거나 별의 분광형을 안다고 해서 절대 등급을 유추하거나 할 순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 나눠서 크게 2가지의 그룹으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근데 이 4가지와 2가지는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 H활도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X축에 해당하는 것과 Y축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었거든. X축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1번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한 애들이 다 X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에 해당하는 광도나 절대 등급이 여기 Y축에 각각에 나타나게 된다. H활도를 또 이렇게 구분할 거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의 그룹에 대해서 좀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됐지? 자, 그러면 색깔부터 잠깐 갑시다. 자, 별의 색을 갖다가 결정을 좀 할 건데요. 얘들아, 별의 색은요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항상 얘들아, 별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 순서대로 내가 정렬을 좀 할 거야. 잘 봐. 자, 제일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청색깔 별이 있습니다. 청색별. 그 다음이 청백색, 백색, 그 다음이 황백색, 그 다음에 황색. 얘들아, 황색은 노란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주황색, 그 다음에 적색. 이렇게 총 7가지의 별이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 고온에서부터 저온까지 정렬을 한 순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별이 청색인지 청백색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청색, 청백색, 백색 막 이런 거를 확실하게 나누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별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별이 방출하는 빛, 그 빛을 우리가 분광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의 파장값 있지? 그 파장값으로 얘네들을 사실은 분류를 한 겁니다. 되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봤을 때 그래프가 어떠한, 예를 들어 태양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을 갖다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Y축 에너지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파장 값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파장별로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는가. 자, 보통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파장값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이 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되나요? 자, 이때 에너지가 가장 최대로 방출되는 이때의 이 파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란다 맥스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기억하니? 란다 맥스. 얘들아, 란다 맥스라고 하는 건 파장의 최대값으로 읽으면 큰일 나. 파장의 최대값 아니야. 뭐라고 했었어? 에너지가 맥스일 때의 파장값입니다. 되나요? 란다 맥스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여기 맥스일 때의 파장값을 우리는 란다 맥스라고 할 거다. 자, 이 란다 맥스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쉽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란다 맥스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자, 이 란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별들의 표면 온도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거에 관련됐었던 식이 뭐였었냐면 란다 맥스가 표면 온도의 비례는 아니야.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식이었었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을 갖다 얻어내는 이 에너지 파장 곡선을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렀었고, 네, 플랑크 곡선에서부터 란다 맥스라고 하는 게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란다 맥스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별이 6000켈빈이고 B라는 별이 3000켈빈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 됐지? 응, 나와져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의 표면 온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지? 근데 A라고 하는 애의 이 란다 맥스 값을 읽어보니까 0.5 마이크로미터래. 돼? 0.5래, 0.5. 자, 그럼 B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얘가. 자, 표면 온도가 2대 1이면 파장 값은 몇 대 몇이야? 란다 맥스는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1대 2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게요 거꾸로도 나올 수 있어. 파장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거야. 주고 거꾸로 온도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몇 대 몇인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면 온도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다? 란다 맥스 알아야 되고, 란다 맥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럼 표면 온도 갖다 알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란다 맥스가 t분의 1에 반비례한다. t분의 1에 비례한다.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t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서 색깔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면 온도를 갖다가 란다 맥스 값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으니 각각의 표면 온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청색깔에 해당하는 별들의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3만 켈빈 이상입니다. 되나요? 굉장히 고온입니다. 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가장 저온인 애들이 3500켈빈 이하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너네 혼자서 복습하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 걸린다. 지금 정리해. 자, 그 다음에 내가 백색깔 별의 표면 온도 좀 알려주려고 하거든. 내가 백색깔 별은요, 10,000 켈빈으로 기억해두면 됩니다. 물론 10,000 켈빈짜리 10,000 백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범위 값이거든. 10,000에서 한 8,500, 8,000 정도 되는 애들이 백색의 색깔을 띠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는 백색깔 별이다 그러면 그냥 10,000 켈빈으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알겠지? 10,000 켈빈을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태양이 포함되어져 있는 곳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여기 황색깔 속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시작이 6,000 켈빈부터 5,000 켈빈까지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거고, 특별히 태양은 외워두세요.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5,800 켈빈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면 온도는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각의 지금 방출하는 이런 빛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분광기에 집어넣었을 때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그지? 네, 색의 띠가 나타날 거야. 그 색의 띠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특별히 수소 흡수선이 제일 세게 나타나는 순서부터 해서 약한 순서대로 우리가 또 정렬을 할 수 있거든. 네,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형태들이 어떤 별인가를 봤더니 백색깔 별들이 되게 강하더라고. 이런 애들을 A형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애들을 B형 하기로 했어. 됐지? 네, 그런 식으로
쭉 알파벳으로 분광형들을 구분을 했다가 애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7가지의 분광형을 나타내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표면 온도에 대해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온도 순서대로 분광형을 정리를 좀 해보면 청색이 O, B, A, F, G, K, M 형의 분광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순서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정렬하는 거였으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지? 그렇지. 오빠 나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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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미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지, 그지? 맞지? 네, 이 순서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뭐 오빠는 생각도 안 날 겁니다. OBA, FG, KM이 될 겁니다. 자, 이 분광형을 조금 더 세분화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 노란색에서도 봤듯이 이 황색깔 별은요 6000에서 5000 켈빈 사이의 별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그럼 6000 켈빈도 G형, 5000 켈빈도 G형 하면 좀 억울하잖아. 표면도 높은 애가, 그지? 5000 켈빈이랑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분광형 뒤쪽에다가 숫자를 좀 써줄 겁니다. 되나요? 네, 숫자를 어떻게 써주냐? 자, G형 뒤에다가 숫자가 0부터 9까지가 가능해. 되니? 자, 0에 해당하는 게 더 고온인 애들을 우리가 0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G0 하면 얼마야? 6000 켈빈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G9 하면 얘가 5000 켈빈짜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총 10개의 등급으로 다시 나눌 건데 얘들아 지금 노란색 같은 경우는 6000에서 5000처럼 이렇게 딱 그 1000만큼만 딱 포함을 하는 거긴 한데 다른 것들은 사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등급 간 뭐 표면 온도가 얼마 차이다 이런 거는요 전혀 외울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알 건 뭐냐면 G0 고온이네. G9 저온이네. 반대로 또 A0 뭐야? A0 고온이네. A9은 그거에 비해서는 저온이네. 이거를 구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가 백색깔은 만켈빈이라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 만켈빈이 사실은 A0의 표면 온도입니다. 되나요? A0의 표면 온도다. A형들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형태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네, 마지막입니다. 색지수. 색지수는요. 백색깔 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백색깔 별에서는 색지수가 0이 나왔고 그거보다 더 고온인 애들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그거보다 더 저온인 애들은 색지수가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색지수의 개념이었고 색지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색지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별을 바라보거나 할 때 그 필터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비필터를 씌워서 바라본 그 별의 등급을 B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V필터를 씌워가지고 바라본 별의 등급을 V등급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B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기로 바라보는 형태랑 거의 유사한 거야. 즉 파란색에 좀 민감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B등급이라는 걸 우리는 사진등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랑 사진기로 볼 때가 이제 빛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정도가 좀 달라. 왜냐면 사진기는 파란색이 민감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 눈은요. 무슨 색에 민감하냐면 노란색이 민감합니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필터가 V필터입니다. V필터. 자, V필터로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노란색에 민감한 형태를 사용을 해가지고 별을 본다라는 얘기고 이걸 우리가 V등급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로는 사람 눈하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안시등급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B등급과 V등급을 빼 B-V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색지수입니다. B-V. 자, 그럼 파란 색깔, 청색깔 별 같은 경우에는 자, B등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 민감한 형태니까 파란색 별은 B등급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 왜냐면 얘들아 별은 밝기가 밝을수록 더 등급의 숫자가 작습니다. 너네 알잖아. 지구과학 1등급이 좋아, 5등급이 좋아. 1등급이 좋잖아. 숫자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지? 별의 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자, B필터로 봤을 때 B등급으로 표현을 했을 때 파란색에 민감한 형태의 필터에서는 파란색이 진짜 밝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B등급의 숫자가 작아요. 근데 V등급으로 V필터를 가지고 파란 색깔의 별을 보면 쟤는 노란색에 민감한 애지 파란색에 민감한 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파란색 별이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크겠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어때? 음수값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고온 쪽으로 저온 쪽으로 갈게, 저온 쪽. 자, 저온 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B에서 V를 뺀 게, 자, B 같이 고온의 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별은 고온의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B 등급의 숫자가 클 거고요. V 등급의 숫자가 작을 겁니다. 그래서 빼면 양수가 나오겠지. 되나요? 되나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0이라는 말은 뭐야 이거? B 등급과 V 등급이 같다라는 겁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갖고 여기 이 A형짜리 요 별이 뭔가 기준이 좀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렬해서 얘기를 하는데 흰 색깔의 별, 1000켈빈짜리 별, A0라는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색지수가 0인 별이 네, 별들에 있어서의 기준값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돼. 요걸 기준으로 고온, 저온을 좀 나눠주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네, 요게 지금 저 4가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엔 광도와 절대 등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일단 광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이 혹시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다들 긴장도가 떨어지나? 아니야? 너무 간만에 공부하니 지금? 시험 끝나고? 네, 집중해. 네, 손체. 그러니까 광도를 우리가 약자로 어떻게 표현했었지? 약자로. E로 썼었니? L로 썼었니? 이거 기억하니? E야, L이야? 기억에 전혀 없나? L로 썼습니다. 맞습니다. 광도를 L로 썼어요. L로. 됐지? 네, 무슨 얘기냐면 광도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단위 시간당 별이 방출하는 뭐야? 총 에너지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광도라고 불러.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광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사실 광도를 E로 표현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이 광도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좀 했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떠한 별이 있을 때 이 별에 내가 단위 면적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야. 되니? 왜 설정하냐면 그냥 이 별 하나 얘기할 때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이 A라는 별하고 B라는 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B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지금 똑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되나요? 단위 면적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단위 면적을 비교해가지고 얘네들이 누가 더 뭐 높다 낮다 비교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면 이 단위 면적에다가 그냥 바깥쪽에 표면적만 곱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이미 E로 설정을 한 거야. 되냐고? 되니? 얘들아 포인트는 이거야. 단위 면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되니? 네,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우리는 E로 먼저 설정을 해놨어. 이걸 왜 설정했냐? 얘들아 우리가 이 A라는 별과 B라는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하는데 이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뭐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냐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되니?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슈테판 볼츠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되나요? 이미 네, 알아냈어. 그럼 우리가 표면 온도는 이제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거든. 란다맥스를 통해 가지고, 그지? 그럼 그 표면 온도에 4제곱 시키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네,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도 궁금하다면 그때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바깥쪽 표면적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의 표면적 어떻게 구하니? 구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되니? 그래서 우리가 요 E의 값을요 등식으로 바꾸면 상수값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이때 상수를 그냥 되게 쉬운 알파벳 써서 뭐 스몰 a 곱하기 t의 4승 해도 되는데 이거를
얘기한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상수를 쓰기로 했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상수의 그냥 모양 중에 하나야. 시그마 t의 4승으로 등식을 만들어냈고 그럼 내가 이 전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인 광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 시그마 t의 4승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죠. 4파이 r제곱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이 광도 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계산 문제를 풀 건데 시그마 사실 의미 없어. 4파이 의미 없어. 왜냐면 다 상수잖아. 정해져 있는. 그지? 사실 광도라고 하는 건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너네는 이런 틀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별들이 있다. 그 광도의 값은 R제곱과 T 4승이다라고 하는 자, 이 표의 형태를 너희들은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서 빨리 찾아내는 거야. 단서를. 어떤 단서를 찾아내냐.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하고 B의 반지름이 자, 여기는 뭐 2R인데 여기는 R이다. 되나요? 이런 식의 단서를 줬다면 R제곱이 몇 대 몇이야? 2대 1 되겠지, 그지? 그럼 R제곱하면 얼마 돼? 4대 1 되겠네. 얘가 이런 식으로 또 표면 온도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또 표면 온도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여기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2개 곱해서 광도, 요거 2개 곱해서 광도. 되니? 광도 계산해 줄 수 있어. 반대로 광도에 대한 단서를 줄 수도 있어요. 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광도에 대한 단서가 예를 들어 이게 100대 1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칩시다. 되나요? t의 4제곱 몇 대 몇 돼야 돼? 25대. 그렇지 1 돼야 되겠네. 되니? 자 그럼 표면 온도의 b 몇 대에 몇? 루트 5대 1. 그렇지. 결국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3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2개를 갖다가 단서로 줄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몇 대 몇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괜히 얘를 갖다가 그럼 표면 온도 구해야 되니까 막 얘 이항 시켜가지고 막 4제곱 구 씌우고 할 필요 없다고. 됐지? 그냥 요 표 기억해. 요 틀 기억해. 그래서 계속 그냥 이걸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너네가 내신을 하게 되면은 서술형으로 계산 과정에 대해서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럴 때도요. 이거 표 그려가지고 그대로 그 서술형 답안에 써내면 감점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됐죠? 됐죠? 네. 그 답지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거든. 해설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실수를 안 해요. 알겠지? 알겠지? 네. 요게 광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L 값에 대한 얘기였어. 얘가 네. 자, 내가 광도랑 절대 등급까지 다 절대 등급 아직 설명 안 했구나. 광도 설명했네, 광도. 자, 그럼 이 광도를 가지고 절대 등급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유추해 봅시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요.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별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별의 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밝기를 등급화시킨 게 지금 절대 등급입니다. 근데 이 절대 등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세운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기준 같은 게. 뭐냐면 어떠한 별을 갖다가 우리가 10파색 위치에 놓을 거야. 딱. 위치가 10파색, 기준점이 10파색이야. 지구로부터 10파색 떨어져 있는 곳. 그 10파색에서의 별의 밝기를 등급화시킨 게 절대 등급이고요. 절대 등급이고 이거를 광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뭐로 연결 지을 수 있냐면 광도가 크면 클수록 즉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밝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절대 등급의 숫자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죠? 맞나요? 작아집니다. 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아. 나중에 문제에서 광도비가 100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됐지? 광도비가 100대 1이다. 얘들아 이 말은요. 별이 밝기의 비가 100대 1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광도비랑 밝기비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가? 근데 너네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잘 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 근데 문제에서 자, A라고 하는 별과 B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별은
절대 등급이 1등급이고요. B라고 하는 별은 절대 등급이 5등급이래. 돼? 돼? 그러면 A하고 B는 몇 배? 밝기의 차가 몇 배가 되냐? A는 B의 몇 배냐? 밝기비가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얘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1등급, 5등급? B가 5배 밝네? 막 갑자기 이래. 말이 되냐?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어? 얘들아 1등급, 5등급에서 얘가 5등급 숫자 크니까 얘가 5배 밝네는 일단 뭐가 틀린 거냐면요. 첫 번째,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밝습니다. A가 밝아요. B가 밝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A가 그러면 5배 밝냐? 아니야. 등급차거든. 등급.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얘들아 고치는 공식 같은 게 있어. 잘 봐. 잘 봐. 우리가 별이 한 등급 차이 날 때마다 이 밝기의 B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2.5배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니? 2.5배? 내가 2.5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까지는 외우자 했었어. 돼? 제일 처음에 이거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가 5등급 차이 나는 별이 얘네들 사이에서의 밝기비가 100배 차이 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5제곱근 씌워가지고 1등급 차가 2.5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거든. 그럼 얘네도 지금 보면은 몇 등급 차 나는 거야? 4등급 차 나거든? 4등급 차 나면서 A가 B보다 밝아요. 그럼 4등급 차 난다는 걸 밝기의 B로 고치면 밝기 B라고 하는 건 2.5의 등급차 승으로 가는 겁니다. 되나요? 그럼 2.5의 4제곱 해주면 되는 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외웠어야 됐어. 2.5의 4제곱은요, 40배입니다. 2.5의 세제곱은 16배. 2.5의 제곱은 6.3배입니다. 근데 이거 2.5의 제곱 뭐야? 이러면은 애들이 또 막 빨리 막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6.25배 막 이러거든? 6.25배는요, 수학에서 쓰고요. 지학에서는 약 6.3배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2.5의 제곱 얼마야? 이러면 복습판에는 6.3 이럴 거고 복습 안 하는 애들은 6.25 이러겠지? 6.3으로 합시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내가 적어놔. 2.5의 제곱이 약 6.3배고요. 2.5의 세제곱 16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외울 때 처음 그 이론 정리할 때 중3 16살 막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는데 그지? 근데 이제 중3이 16살이 아니네? 만 나이 모르겠고요. 그냥 우린 중3 16살로 외웁시다. 알겠죠? 네, 그 다음 2.5의 4제곱이 얼마라고? 2.5의 4제곱이 40. 얘들아 이건 그냥 요 4제곱 4자 그냥 이렇게 갖고 와. 40 이렇게. 네, 2.5의 5제곱이 100. 자 질문. 2.5의 10제곱. 2.5의 10제곱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이거 얼마야? 만. 그치? 100의 전체 다시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만. 2.5의 15제곱 얼마니? 100만. 그렇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갖다가 등급으로 바꾸고 등급을 다시 밝기로 바꾸는 이런 방법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너네들한테서 맨날 이 질문이 나와. 어떤 질문이 나오냐? 절대 등급이 그러면 10파색에 있는 별들의 밝기를 본 건데 그럼 겉보기 등급은 뭐예요? 이 질문들을 꼭 하거든. 얘들아, 겉보기 등급은요,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뭐 보정하지 않고 그냥 그 밝기를 그냥 등급으로 나타내는 게 겉보기 밝기야.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바라보는데 A라는 별이 있고 B라는 별이 있는 거야. 근데 A라는 별이 B라는 별에 비해서 원래 사실은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작아. A가 작아. 그럼 어때야 돼? 우리한테 어두워 보여야 되거든? 근데 우리한테 되게 가깝게 위치해서 우리한테는 또 보일 땐 되게 밝아 보여. 되니? 그럼 우리가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A가 B보다 에너지 많이 방출하네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를 의미할 때는 반드시 겉보기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숫자 작게끔 밝은 별이 숫자 작게끔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10파색의 라인으로 A도 밀어주고 B도 당겨줘가지고 같은 위치로 만들어줄 겁니다. 되니?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잘 봐. 얘들아, 예를 들어 A가 1파색 위치에 있고 B가 100파색 위치에 있는 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중간 라인이 지금 10파색에 해당되는 형태야. 이해가? 이해가?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거에 겉보기 등급을 봤더니 A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이고요. 되냐? B라고 하는 애는 멀리 있어서 어두워 보여서 5등급짜리의 별이었던 거야. 돼? 그리고 너네한테 물어보거든? A와 B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돼? 잘 들어놔. 너네 이따가 이거 문제 다 풀 거야. 자, 일단 A부터 가겠습니다. 자, A는요, 현재 1파색 위치에 있는데, 이거는 10파색 위치로 보내줘야 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어. 맞지, 그지? 자, 그러면 거리가 지금 몇 배 됐어, 얘들아? 거리가? 10배로 멀어진 상태야, 그지? 얘들아, 별이 우리한테서 멀어지면 더 밝아지니 어두워지니? 어두워져요. 맞나요? 얘들아, 거리가 10배가 되면은 밝기가 몇 배가 되냐면 100분의 1배가 됩니다. 왜냐면 밝기라고 하는 건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거든. 이게 구면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10배 멀어졌다고 밝기가 1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의 형태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럼 밝기가 100분의 1배가 됐다. 얘들아, 밝기가 100분의 1배 됐다는 거를 이렇게 해석해봐. 밝기가 100배 어두워졌다. 되니? 자, 밝기가 100배 어두워졌다라는 이 밝기의 100배를요. 등급차로 환산을 하면 몇 등급 차야? 5등급 차인 거야. 돼? 다시. 밝기가 100분의 1배가 됐다라는 얘기는 밝기가 100배 어두워졌다는 얘기고요. 자, 100배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2.5의 5제곱이기 때문에 5등급 차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두워졌다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눈에 보이던 이 마이너스 3에서 5등급 차를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 하면 얼마? 2등급. 이게 A의 절대 등급이 됩니다. 되나요? 자, 그럼 너네가 B의 절대 등급 구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 암산하지 말고 네, 풀이를 한번 써보세요. 이제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 과정대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B는 100파색에 있는 애가 10파색으로 왔지. 그럼 거리가 10분의 1배가 돼요. 거리가 10분의 1배가 되면 밝기는 100배가 됩니다. 되나요? 자, 밝기가 100배가 됐다는 얘기는 5등급 차 났다는 얘기고 5등급 더 밝아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원래 5등급으로 보였어. 근데 5등급 밝아졌네. 몇 등급 됐니? 그치. 5에서 이번에는 빼줘야 됩니다. 5등급을. 그래서 0등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B의 절대 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 1파색, 100파색 나올 수 있지. 그지? 근데 막 2.5파색. 이렇게 250파색.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 다 지금 2.5의 몇 제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밝기와 거리의 관계, 그 다음 등급차와 그 다음에 밝기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HR도 이제 다 했다. HR도 정리만 하면 끝난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그 6가지의 물리량을 지금부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겁니다. 자, X축에 지금 그룹 1에 대한 거, 색지수, 표면온도, 분광형에 대한 걸 잘 봐. 여기가 고온이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적어줘야 돼. 약속이야, 약속. 알겠지? 그래서 O, B, A, F, G, K, M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청색, 청백색, 백색 쭉 해도 되고 표면 온도를 써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Y축에 해당하는 걸 보면은 Y축은 절대 등급과 광도였잖아. 근데 얘들아 얘네들의 관계가 뭐였냐면은 광도가 크면은요 절대 등급의 숫자는 작았었어.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표현을 못해. 되니? 그래서 양쪽을 다 사용합니다. 일단 Y축에서 광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크게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럼 광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반대쪽에 절대 등급의 숫자는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겁니다. 위로 갈수록. 됐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측정한 별들의 특성을 갖다가 여기다가 점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야. 좌표 찍듯이 한번 찍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나타나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게 HR도라는 거고요. 일단 태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얘들아, 태양은요. G2의 분광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광도 얼마냐면요. 태양을 광도 1로 잡기로 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우리가 정했습니다. 왜냐면 광도라는 건 L은 시그마 T의 4승 곱하기 4파이 R제곱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1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래서 태양이 1이야. 그 다음 절대 등급은 외우세요.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등급입니다. 약 5등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5등급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플러스 5라고 해도 네,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태양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별들을 갖다가 막 찍어봤어. 그러니까 좀 원래 중구난방으로 찍힐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떠한 영역들을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의 영역을 만들어요. 이게 대각선으로 쭉 별들이 찍히게 되거든. 이렇게 찍히고 막 이렇게 찍히고 막 이랬던 거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HR도고요. 각각의 영역이 어떤 별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히는 애들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별의 수명의 전체의 90% 이상을 이 형태로 살고 있는 별의 약간 리즈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요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성, 요게 초거성 자리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밑에 있었던 얘들이 백색 외성들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 HR도를 통해가지고. 됐나요? 됐나요? 네. 자, 특징 하나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지.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주계열성이 어떤 특징이 좀 있었냐면은 이 태양 쪽 아래쪽에 태양보다 더 밑에 있는 애들을 봤더니 막 크기가 되게 작아. 근데 저 위로 가면 갈수록 또 주계열성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게 또 이렇게 순차적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태양은 좀 크기가 작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이런 애들의 특성을 갖고 와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애들의 표면 온도를 읽어보니까 어때? 표면 온도가? 낮아. 저온이야. 그지? 그 다음 광도가 어떤지를 읽어보니까 광도가 어때? 작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눴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안다고 해서 광도를 유추하거나 그지? 색을 안다고 해서 광도를 유추하거나 절대등급을 유추하거나 이런 일이 불가능했었거든. 근데요. 주계열성은 그게 가능합니다. 주계열성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천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자, 다음 ABC는 주계열성이다. 혹은 다음 주계열성인 ABC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 주계열성이라는 단서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인 거야. 왜냐? 유추가 가능하거든. 이해가?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단서 중에서 주계열성이라는 단서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은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일단 크기가 좀 작아요. 질량도 작아요. 표면 온도 낮아요. 광도도 작아요. 다 작아, 다 작아. 진화 속도도 느려요. 되니? 자, 딱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뭐였어? 수명이었죠. 얘들아,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게 오래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명 하나 깁니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럼 반대쪽으로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다는 얘기야?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은 질량 크고 크기 크고 표면도 크고 광도 크고 진화 속도 빨라서
수명이 짧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네. 자, 그리고 몇 가지 문제를 푸는데 팁을 좀 주겠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거성이라는 것과 초거성에 있어서의 좀 기준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거성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네, 거성이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광도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 이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무조건 100배 이상입니다. 100 이상. 그러니까 10의 제곱. 보통 표현은 여기 10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나도 10의 제곱이라고 적을게. 10의 제곱. 됐나요? 그리고 거성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요. 보통 10의 4제곱 정도. 그러니까 100배에서 1000배 정도 그 이상 좀 되는 애들을 갖다 우리가 거성이라 부르고 10,000배보다 이제 더 큰 애들은 보통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대체적인 거야. 알겠니? 만약에 문제에서 10,000배라고 했는데 걔를 거성이래.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줬어. 그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100% 맞는 건 아닌데 이 정도의 기준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뭐 틀리진 않는다. 됐나요? 요게 H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H활도는 이런 별들을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별의 분류 방법이요. H활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도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광도계급. 네, 순수하게 광도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도가 로마자 1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7까지 위치를 하고요. 존재를 하고 우리는 1, 3, 5, 7을 외울 겁니다. 1, 3, 5, 7. 자, 1에 해당하는 애들이 초거성들입니다. 초거성들. 1A, 1B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거성들은. 초거성들. 3 나와 있어? 거성이야, 거성. 5 나와 있어? 이거 주계열성이야. 너무 중요한 주계열성. 그 다음 7 마지막 강도 제일 작은 백색에서. 이렇게 1, 3, 5, 7만 외우세요. 중간중간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 가나요? 됐지? 네. 이게 광도계급이다. 그래서 H활도와 광도계급을 가지고 우리가 별을 분류할 수 있다. 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요 뒤에 문제를 갖다가 내가 몇 개를 갖다 골라줄 테니 그거를 시간 내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얘들아, 보통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5분 쉽시다. 자, 여기 뒷페이지에 번호 부를 테니까 체크해가지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이제 풉시다. 자, 번호 볼게요. 1번, 4번, 5번, 11, 12, 13, 15, 17, 20, 22, 23, 26 됐나요? 20번부터 다시 20번, 22번, 23번, 26번입니다. 됐나요? 총 12문제고요. 12문제. 네, 일단 20분 주겠습니다. 20분. 자, 시작. 문제를 풀면서 오늘 느꼈지만 1, 2, 3, 4, 5번에 보기가 없지? 기억, 니은, 디귿이 그지? 네. 내가 다 지웠습니다. 문제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점을 하다 보면은 정답률이 많이 떨어질 거야. 문제도 어렵고, 보기를 다 지웠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는 지금 정답 몇 개 맞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어떤 자료에서 어떤 해석으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 검증할 수 있는가, 이걸 매치를 시키는 그 연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가 나와져 있어. 자, 일단 형광펜이나 아니면 펜 같은 걸로요, 어디에다 밑줄을 좀 치냐면요, 여기에다 좀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아까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제일 센 게 A, 그 다음이 B, 이런 식으로 분광형이 알파벳 순서로 매겨졌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7가지의 분광형의 형태로 정리가 되었고, 그걸 고온에서 저온으로 정렬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지.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여기 A0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네 머릿속에 A형, A형 만켈빈, 흰 색깔 별, 색지수 0, 거기서 하나 더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센 거. 되니? 네,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흰 색깔 별이래. 얘들아, 흰 색깔 별 하면 빨리 뭐라고 적어? A형 별인 거야, A형 별. A형 별은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칼슘 이온의 흡수선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내가 지금 H1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흡수선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CA2라고 되어져 있는 건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표현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원자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1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얘는 중성 원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뒤에 2, 3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건 이온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 2라고 그러자 2로 나와져 있는 얘는요, 플러스 1가의 이온을 의미하고 3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플러스 2가의 이온을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1을 중성 원자에다 썼으니까 2가 플러스 1가가 되는 거 하나씩 이렇게 땡겨져 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색깔 펜 다른 거 하나 더 있으면요, 자, 다른 걸로 뭐를 좀 기억을 하면 좋냐면 칼슘의 흡수선을 갖다가 좀 덧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 이온의 흡수선 여기. 자, 아마 나랑 이론을 한 사람들은 내가 칼슘 이온의 흡수선에다 덧칠하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지? 자,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태양의 분광형을 찾으면요, 태양의 분광형은 G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누가 제일 최대로 관측이 되냐면 칼슘 이온이 가장 많이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칼슘 이온은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좋은 게, 저온의 별들한테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놔. 알겠지? 저온한테서 잘 나타나는 것들이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 성분들이거든. 금속 성분들. 그리고 완전히 뒤쪽에 제일 온도가 낮은 쪽을 가게 되면요, 분자, TiO 같은, 산화티타늄 같은 형태의 분자의 흡수선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표현은 안 되어 있어. 됐지? 네. 보통 온도가 높은 애들은 비금속들의 흡수선이 강하고 온도가 낮은 애들은 금속들의 흡수선이 강한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슘 흡수선,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니은 갑시다. 주계열에서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얘들아, 그럼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어디냐면은 B0보다 높다, 여기 얘기하는 거였죠. B랑 O 쪽. 네, 높은 별일수록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이 B0보다 더 높은 곳은요, 수소흡수선의 세기가 어떻게 돼 있어? 낮죠? 더 낮습니다.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디귿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 요거 해석을 좀 해야 돼, 얘들아. 태양과 광도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작은 별이래. 돼? 방출하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작은데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더 높다라는 의미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요 틀을 좀 기억하라고 했었죠. L, R제곱, T 4제곱. 되니?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광도가 똑같대. 돼? 근데 반지름이 별이 더 작대. 태양이 더 크대. 근데 같은데 반지름이 더 태양이 크다는 얘기는 어때야 돼? 이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태양보다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 G2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쟤네들은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G2보다 더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니? 보이니? 네, 더 강하게가 아니라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다 틀렸습니다. 뭔가 기억입니다, 기억.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갈까요? 4번 문제. 자, 얘들아 1번의 저 그래프의 모양을 잘 기억을 해도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4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두 주계열성 가와나 내가 주계열성이라는 단서 되게 중요하다 했었지, 그지? 네, 두 주계열성 동그라미 쳐놓고 얘네들이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 분포를 갖다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내가 아까 에너지하고 파장 사이에 그래프를 좀 그려줬었지? 어떤 식이었니 보통? 이렇게 나왔었죠.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온 건 내가 파장 영역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정을 해준 건데 만약에 파장 영역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정해 줄 수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게 이쪽만 표시했나 보다. 특정 파장 영역만, 전체 파장을 갖다 표시한 게 아니라 특정 파장 영역만 표시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니? 이 모양이 선생님이 알려준 이 모양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파장을 갖다가 다 보여주지 않고 일정 부분만 표현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뭘 하면 되냐? 빨리 란다맥스부터 찾으세요. 됐나요? 주어진 자료에서 란다맥스를 찾으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일 확률이 높겠네. 돼?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의 맥스 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파장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에서의 란다맥스는 어디야? 이쯤 되겠네. 그지? 가에 비해서는 파장이 좀 더 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따라서 얘들아 란다맥스 값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최대일 때의 파장 값을 비교해보면 가보다는 나가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0과 450이니까. 그럼 이거 반대로 얘들아 이거 가지고 우리 표면 온도 계산할 수 있었지, 그지? 표면 온도는 오히려 누가 더 높은 거야? 가가 더 높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따라서 기억 볼까요? 기억.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어때, 얘들아? 높습니다. 높아요. 되니?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단서를 갖고 와야 돼. 주계열성이라는 단서가 있었죠. 그럼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럼 뭐가 커? 질량 크고, 크기 크고, 광도 크고. 되나요? 네, 그럼 니은 갑시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왜?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디귿에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하냐? 그러니까 가는 지금 표면 온도가 더 높은 형태라고 되어져 있었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봐 여기 분광형이 B형 아니면 G형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럼 B가 더 OBA니까 그지? 더 높은 가가 B형, 나가 G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태양은 G2에 분광형을 갖는 거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디귿이에요. 이렇게 풀었니?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가 4번 문제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형태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래프 모양 그릴 때 어땠냐면은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얘네들을 더 자세하게 정확히 그린다면요. 중간중간 움푹 파여져 있는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별이 에너지를 방출을 할 때 그 주변에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저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이 별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저온의 기체한테 에너지를 뺏겨. 돼? 그래서 움푹 에너지가 파인 흡수선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근데 문제 한번 잘 봐. 여기 봐. H1의 흡수선의 위치를 알려줬어. 근데 그 H1의 흡수선을 보니까 자, 피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도 있는 반면에 조금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표현 방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흡수선의 피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흡수선의 피크가 다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흡수선의 세기가 세다는 거라고. 적어놔. 흡수선의 세기가 세다,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를 비교해볼까? 가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같은 지금 흡수선의 위치에서 봤을 때 자, 누가 더 흡수선의 세기가 세니? 가가 셉니다. 됐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0형이거나 G2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게 A0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누구였어? 가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가가 A0에 대한 그래프고 나가 G2에 대한 그래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만약에 저 H1의 흡수선이 잘 안 나왔어. 표현이 안 됐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란다 맥스. 되니? 란다 맥스 찾아라 그랬다. 됐지? 그렇게도 구할 수는 있다. 문제에서는 지금 저 흡수선이 푹 움푹 들어간 게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걸 너네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기억해. H1의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어때야 돼? 강해야 되겠죠. 저게 A0의 형태니까.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밑줄 그어.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얘들아 줄여 써라. 뭐니 이거? 뭐라고 해 이거? 딱 줄여서. 그렇지. 란다맥스가 나와야지. 란다맥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얘들아 이 문장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 문장이. 그럼 너네 빨리 란다맥스 적고. 그지? 0.1초 만에 적고 뭐 적어야 돼? 또 옆에. T분의 1 이거까지 가야 돼. 1초 만에 이거 가야 돼. 됐지? 그러면 지금 온도가 가가 더 높으니 가가 더 란다맥스가 짧아야 됩니다. 가가 길다 했으니까 틀렸네. 짧답니다. 다음 디귿의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네요. 얘들아 갑자기 반지름을 비교하래네. 뭐 봐야 돼? 단서 있나 찾아야지. 단서 있어 없어? 그렇지. 주계열성 가와 나. 되나요? 그럼 표면 온도가 가가 높았으니까 가가 반지름이 더 크겠네. 광도도 크겠네. 되나요? 따라서 디귿의 반지름은 가가 크다.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들아 내가 요거 하나 알려줄게. 지구과학에서는요. 보기에 보면은 뭐가 뭐 보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와. 맞지? 얘들아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봐. 나는 가가 크다만 읽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누구랑 비교했는지 가, 나 비교하는 거구나. 가, 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읽을 때는 나는 주어 서술어만 봅니다. 너네도 그렇게 해. 알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치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때문에 생각보다 너네가 실수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네, 주어 서술어만 읽으세요. 위에도 봐봐. 가가 긴지 짧은지 주어 서술어만 해석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5번은 네, 정답이 디귿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1번. 표는 A와 B의 표면 온도 반지름을 나타낸 거고 네, 그림은 A, B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얘들아 이거 E야 L이야? E야 L이야? E야 그지? 왜냐면 단위 면적 들어가 있으니까. 되니? 그럼 여기다 적어봐 이거. 얘들아 이거 E라고 하는 건 결국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해? 뭐? E는? 빨리 대답해줘. 알잖아 니네. 빨리 대답해줘 뭐. T 4승. 그래 T 4승. 되니? E가 T의 4승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를 좀 보니까 일단 이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나와 있는 E 란다의 그래프에서 빨리 뭐 찾아야 돼? 란다 맥스 찾아줘야 되겠네.
되나요? 네, 란다맥스가 기역이 짧습니다. 기역이 짧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겠네. 자, A, B 중에서 온도가 B가 높은 형태였기 때문에 기역이 B가 되는 거고요. 니은이 A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그럼 기역의 A는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 다음 니은의 B는 붉은색 별. 얘들아, 표면 온도 10,000켈빈 보이니? 어떻게 고쳐야 돼? 빨리. 어떻게 고쳐야 돼? 빨리. 붉은색 아니고 무슨 색? 그렇지, 흰색. 10,000켈빈 여기로 했잖아. 흰색이죠. 틀렸고. 근데 얘들아, 만약에 저게 10,000켈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2,000켈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니은의 보기에서는 너네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B가 고온이냐 저온이냐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온의 대표적인 붉은색을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A하고 B 비교해보면 누가 더 고온이야? B가 더 고온이었어. 그지? 그래서 절대로 붉은색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출제 의도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갑시다. 별의 광도는 A하고 B하고 4배이다. 얘들아, 내가 이거 팁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적어놔. 문제 푸는 팁을 좀 알려줄게. 문제에서 광도를 물어본다. 광도가 어때? 이렇게 물어봐, 광도. 되니? 그럼 두 가지를 살피세요.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 절대 등급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절대 등급이 얼마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의 형태로. 됐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몇 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다면 그냥 절대 등급 비교해주면 끝납니다. 광도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 됐지? 자, 근데 지금 너네가 이 11번 문제를 보면 광도에 대한 값이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절대 등급이 안 나와 있거든. 돼?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그때 우리가 광도라는 게 R제곱과 T사승에 비례한다라는 이 식을 갖다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보면 반지름 나와 있네. T 나와 있네. 그지? 그러면 몇 배 비례하는가 가지고 광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광도를 물어볼 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됐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뭐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알려주니까 너무 쉽다. 란다맥스 알려줘야지. 몇 대 몇인지. 되나요? 그럼 란다맥스가 몇 대 몇인지 알면 T가 몇 대 몇인지 나올 거고 그럼 그거 여기 갖다 쓰면 돼. 이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단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지 큰 형태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절대 등급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R제곱과 T사승으로 비교해주면 돼. 자, 그럼 우리는 R제곱과 T사승으로 한번 광도를 비교해 봅시다. L, A하고 B 비교할 겁니다. R제곱과 T사승으로. 자,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반지름이 2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제곱시키면 4대 1 나올 거고요. 표면 온도가 1대 2이기 때문에 4제곱시키면 1대 16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들아 그냥 통째로 갖다 써. 4 16 몇 대 몇? 1대 4네요. 됐나요? 그러면 A가 B의 4배야? 아니지. B가 A의 4배죠. 됐나요? 혹은 A가 B의 4분의 1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그래서 이게 천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보면서 유형이 좀 비슷비슷하거든 결국 나오는 게.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빠르겠다.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12번. ABC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이번에는 별 ABC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ABC가 주계열성이다 라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얘들아, 주계열성도 별이지만 거성도 별이고요. 백색외성도 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뭔지 모르는 상태야. 요거 됐지? 자, 풀어볼게. 기억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얘들아,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색 중에서 뭐였어? 색이 같은 그룹이었잖아. 그럼 색으로 빨리 비교해야죠.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청색, 백색, 황색 순서대로가 지금 청색이 가장 높은
온도일 때 색깔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건 A가 맞네요.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볼까요? B는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냐. 얘들아 10파색의 기준을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봤었지 그지? B를 보니까 얘들아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이야. 얼라리 근데 우리 눈에는 6으로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는 많이 방출하는데 근데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아. 어두워 보여. 왜 그렇겠니?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그럼 10파색보다 더 멀다? 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요거 관련해서 방금 한 것처럼 해석을 해도 돼. 방금 한 것처럼 에너지 되게 많이 방출하는데 우리한테 별로 안 밝아 보이네. 멀리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공식 아닌 공식을 좀 정리를 해준다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으로 우리는 거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중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았니? 겉절이 하면서. 그지? 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그게 자 0보다 작은 음수값이다. 거의 던졌네. 자 0보다 작은 음수값이다. 그럼 얘는요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입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뺀 값이 0이다. 그 얘기는 10파색 딱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 다음 그게 양수다라는 얘기는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는 바깥쪽에 있는 10파색 바깥쪽에 있는 별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해놔서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6 빼기 마이너스 4 돼? 얼마 돼? 플러스 10 되지 그지? 얘가 플러스 10. 그 다음 얘는 빼면은 7 얘는 빼면은 10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되니? 얘들아 누가 제일 멀리 있어? 누가 제일 멀리 있어? AC가 제일 멀리 있죠. 숫자 큰 게 멀리 있는 거야. 양수가 더 큰 게. 되니?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D급 갑시다. C가 주계열성인가를 물어봤는데 얘들아 C가 주계열성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일단 자, C가 겉보기 등급은 5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에 색깔은 황색이래네? 황색인 거 우리 알고 있는 주계열성 있잖아. 누구 있어? 태양 있습니다. 태양. 됐나요? 얘들아 만약에 C가 주계열성이었다면 황색이라고 하는 표면 온도를 가질 때 절대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태양이 얼마였어? 황색일 때 플러스 5였어. 10등급 이렇게 차이 나는 형태로 주계열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C는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이해 가나요? 틀렸습니다. 그럼 C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유추는 할 수 있어. 유추는. 자, 지금 똑같은 태양하고 똑같은 황색인데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0등급 차이 나지? 그럼 2.5에 10 제곱하면 몇 배? 10,000배. 10,000배. 밝기가 10,000배 밝은 애가 C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기준 삼을 때 10,000배 정도 되는 거는 무슨 별이라 그랬어? 거성이야, 초거성이야? 초거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초거성. 됐나요? 거성은 100배 이상이었고 거성이 100배 이상, 초거성이 10,000배. 따라서 얘는 초거성일 확률이 있는 거야. 거성보다는. 얘가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다 뭐 초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계열성은 무조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이었어요.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 표는 A, B, C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나는 만약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쫙 그었을 겁니다. 나눴을 거야.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랑 색지수를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왜? 그룹이 다른 거니까. 되나요? 네, 그룹이 다르니까. 자, 그럼 봅시다. 1번 거리가 가장 먼 별이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래 얘들아? 겉절이 하세요. 빨리 겉절이. 되나요? 네, 겉절이 했을 때 거리가 가장 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게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A를 봤더니요. 네, 음수죠. B를 봤더니 되게 크기가 큰 양수고 C를 봤더니 또 양수입니다. 자, 비교하세요. 여기 봐. 자, B가 진짜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가 엄청 작은 형태입니다. 훨씬 음수야,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광도가 엄청 실이 크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왜? 엄청나게 멀리 있으니까. 되나요? 네. 그래서
하면서 겉절이 했을 때도 B가 가장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먼 거는 B입니다. B. 그 다음 이런 표현을 잘 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뭐 봐야 돼 이거? 겉보기 등급 봐야 돼? 절대 등급 봐야 돼? 겉보기 등급 봐야 돼. 얘들아 겉보기 등급 보는데 봐봐. 숫자가 작은 거 찾아야 됩니다. 되나요? 네. 따라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라고 하는 건 A가 돼야 되겠죠. 다음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얘들아 표면 온도 빨리 색지수 봐야 되겠네. 그치? 얘들아 가장 낮다라는 거는 저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온은요. 색지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였습니다. 양수. 됐지? 네. 그러면 가장 양수인 거 누구요? B가 가장 양수잖아. 양수. 됐니? 네. 그래서 3번은 시간이라 B가 돼야 되고. 자, 광도 물어봤네. 내가 아까 광도 물어보면 뭐 보라 그랬어? 첫 번째. 절대 등급 비교. 되나요? 그걸로 모르면 이제 알제곱과 T사선 가라고 했었지. 자, 그럼 광도를 절대 등급 나와 있으니까 절대 등급 비교하면 되겠네. 광도가 가장 크다는 거는 절대 등급이 가장 작다는 거 의미하지, 그지? 그러니까 B하고 C를 비교했거든요. 광도는 B가 C보다 작니? 작니? 아니지. B가 지금 가장 음수값이기 때문에 B가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형태입니다. 다음 5번. 반지름은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돼 있어. A가 B보다 작다. 얘들아 보면은 A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절대 등급 비교하면요. B가 훨씬 더 광도가 큽니다. 왜냐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좀 저온이 내거든?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컸던 이유가 뭐겠어? P 크기가 엄청 실이 컸기 때문에. 돼? 누가? B가. 되나요? 자,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빨리 표 하면 끝납니다. A하고 B고 R제곱 T사승이거든. 지금 반지름 비교하려고 하는 건데 광도가 누가 크냐면 B가 더 커. 근데 표면 온도는 누가 더 크냐면 여기 A가 더 크네요. 됐지? 그러면 얘가 B가 더 큰 광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크기가 무진장 B가 커야겠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냐? 됐니?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5번 문제요. 얘들아, 우리 15번 문제는 O2에서 했었었는데 기억이 나니? 우리 이론할 때 했었었는데 한번. 그래, 다 까먹었니? 자, 봅시다. 자, 내가 지금 15번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2번과 4번 정도입니다. 2번과 4번 정도. 그지? 1, 3호는 쉽게 풀어야 됩니다. 너네가. 자, 한번 볼까요? 1번. 반지름은 A가 C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네. 얘들아, 일단 자, 표를 보니까 A가 별의 색깔이 흰색이래. 얘들아, 표면도 얼마야? 여기 만 들어가야 됩니다. 됐나요? 아니, 꼭 흰색이 1000켈빈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만 1000켈빈이라고 해도 우리 문제 푸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흰색 1000켈빈 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A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봐봐. A가 C보다 훨씬 더 표면 온도가 높아. 돼? 근데 되게 어둡게 보여. 왜 그래? 왜 그래?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서 그렇죠. 되니? 일어서든지 뒤에 나가 서 있던지. 자, 다시. 자, A가 표면 온도가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되게 작아. 이유는 크기가 작아서. 되나요? 네. 따라서 A가 C보다 반지름은 작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먼저 할게. 3번. 세 별 중에 철의 흡수선은 A에서 가장 강하냐라고 돼 있어. 얘들아, A가 1000켈빈이니까요. 여기 요게 A입니다. 여기가 A예요. B가 3500이니까 여기가 이제 B 정도 되겠고, 6000 여기가 이제 C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칼슘, 칼슘 계속 칼슘이래네. 네, 철입니다. 철. 네, 중성철의 흡수선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제일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게 B죠. C보다는.
보라색 어떻게 고쳐야 돼? A에서 가장 강한 게 아니라 B에서 가장 강합니다. 읽어주면 되는 거고 철의 흡수선. 그다음 5번에 C에서는 네, 철 이온의 흡수선이 칼슘 이온의 흡수선보다 강하냐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C가 지금 6000이니까 손을 이렇게 쫙 그어주면 되겠죠? 네, 보면은 여기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나와 있고 네, 철 이온의 흡수선이 나와져 있네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더 강하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철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1, 4번과 다 틀렸네요. 됐나요? 자, 이번에 이제 2번과 4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 B의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4.0보다 더 크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절대등급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단서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반지름이 C의 100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B랑 C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내가 B하고 C를 갖다가 네,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반지름이 B가 C의 100배라고 했으니까 제곱시키면은 10,000대 1이 나올 거야. 되지? 네. 자, 그 다음 B하고 C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니까요. 3,500대 6,000이거든? 아, 숫자가 예쁘게 나뉘어지지가 않네요. 예쁘게 나눠보겠습니다. 1대 2. 됐지? 아, 물론 정확하게 네, 저 6,000이 7,000이 되거나 아니면 3,500이 3,000이 돼야 1대 2가 될 텐데 아, 그냥 1대 2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자, 1대 1을 시켜가지고 저거를 t의 4제곱을 시켜봐야 얼마냐면 1대 16이야. 얘들아, 10,000대 1이 있는데 1대 16이 뭔가의 결과를 뒤집겠어? 안 뒤집어.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문제 냈어요. 그리고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B가 얼마가 되냐면 광도가 10,000 C는 두 개 곱해서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4번 먼저 볼까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광도. 되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광도입니다. 그럼 광도는 누가 더 크나요? B가 더 크네요. C가 B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적죠. C는 16이고 B는 10,000이니까. 4번 틀렸어. 얘가 자, 그 다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2번입니다. 2번. 잘 보세요. 자, B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4.0보다 크냐라고 돼 있거든. 자, 마이너스 4.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잘 봐. 만약에 자, B가 C의 몇 배인지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숫자가 예쁘지가 않죠? 16분의 10,000배 이런 거잖아. 맞지? 만약에 이게 16분의 10,000배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C가 1이었어. 그냥 10,000배였어. 돼? 얘들아, 그냥 10,000배면 등급차로 환산하면 몇 등급 차야? 몇 등급 차야? 10등급 차야. 10등급 차. 그러면 지금 BC 비교한 거니까 6에서 10등급 차 나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0등급 차가 되냐고. 안 되지. 그냥 10,000배일 때가 10등급 차인데 16분의 10,000배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10등급 차가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9등급 차, 8등급 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돼? 그러면 9등급 차, 8등급 차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더 숫자가 커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0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돼? 정확히 몇 등급인지는 계산 못합니다. 됐죠? 근데 출제자가 원했던 건 이거야. 6에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간격 사이가 10등급의 간격이고 그 얘기는 광도가 10,000배가 돼야 된다는 건데 10,000배가 되는 게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10,000배 아니니까. 되나요? 네, 그거보다 더 큰 마이너스 3등급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17번이요. 자, 17번에 보면은 표는 가나다의 분광형과 절대등급이 나타나져 있고요. 자, 기억에 이렇게 나와져 있네. 가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PP 반응이 일어나는가. 얘들아, 사실 우리가 오늘 정리할 때 PP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중심 뭐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지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예 안 들은 건 아니니까
이론 들었으니까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PP 반응이다 혹은 뭐 CNO 순환 반응이다 라고 하는 얘네들은요, 결국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 자,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얘가 주계열성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가를 봤더니요, 분광형이 G형이야. 맞지? 근데 절대 등급이 0등급이야. 자, 대부분의 애들이 자꾸 이것만 보고 끝내. 이것만 보고 G형이야? 태양이랑 비슷하네? 이거 주계열성이네? 이렇게 해석해버리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만약에 태양하고 비슷한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등급이 얼마가 돼야 돼? 4.8등급 혹은 5등급이 돼야 주계열성이야. 근데 얘는 0등급이야. 0등급. 몇 등급 차? 5등급 차. 광도 100배입니다. 얘 주계열성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얘 뭐 될까 그러면? 가는. 그냥 거성이지 100배 차인데. 그지? 거성일 확률이 높아요. 초거성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됐나요? 네. 태양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등급이 5등급 차가 나기 때문에 얘는 광도가 밝기가 한 100배 차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성일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거성의 중심핵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 안 일어납니다. 되나요? 그럼 거성의 중심핵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 거성의 중심핵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 거성.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 가지고 탄소 만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괜히 PP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됐지?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나왔어. 뭐야? E야 L이야? E, 그렇지. T사승까지 가야 되겠지, 그치? 표현도 가장 높은 거 찾으면 됩니다. 나가 지금 A형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니은이 맞네요. 다음 디귿에 다의 중심핵의 내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가? 자, 다를 봤더니 아이 분광형이 되게 낮네. 그치? 표면도가 저온인 형태야. 근데 절대 등급도 숫자가 낮아. 아니 숫자가 낮다가 하면 안 되겠다. 숫자가 커. 그러니까 광도가 작아. 무슨 얘기냐면 자, HR도 그려봤을 때 자, 여기에 G일 때 뭐 광도가 여기 5등급이었다면은 K에서는 좀 더 숫자가 더 큰 8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계열성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주계열성에서는요, 우리가 중심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될 거야. 그때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은 복사의 형태로 거의 끝까지 보냈다가 이 끝부분에서가 지금 대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디귿에 다 같은 애들은 중심핵에서 대류가 아니야. 어디서 대류야? 표면에서가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중심에서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될 겁니다. 중심핵에서 대류가 되기 위해서는요, 질량이 큰 이쪽에 있는 주계열성들이 보통 중심핵에서 대류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이 니은입니다. 됐나요? 자, 20번입니다. 20번. 네, 20번까지만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풀어오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까지는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의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거다. 얘들아 잘 봐. 잘 들어.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래. 돼?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에서 지금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방출하는 면적이 625제곱미터니까 얘가 625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내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 됐지? 그러면 B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B는 동일한 양의 에너지인 625를 1제곱미터에서 방출한다는 의미야. 이거 돼? 자, 그럼 봐.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이걸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비교해 볼까? 이거야.
625에서 625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다면 1제곱미터에서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1만큼 방출하겠지. 그게 합쳐져갖고 625가 됐겠지. B는요, 이 작은 1제곱미터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625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이 파란색 네모의 의미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결국 E를 의미하는 거야. T의 4승을 의미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가 비교할 때 우리 L, R제곱, T4승 비교할 건데, 이 E가, 즉 T의 4승이 1대 62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대 625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못하면 문제를 아예 이제 시작을 못합니다. 됐죠? 그럼 얘들아 T4승이 1대 625니까 T의 제곱이 1대 25 될 거고 T가 얼마가 될 거야? 1대 5가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자, 또 다른 단서가 A의 광도는 B의 40배래. 어우, 40대 1 끝났네. 됐지? 따라서 얘들아 요거 곱해서 40 나와야 되니까 여기 40. 요거 곱해가지고 1 나와야 되니까 625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러면 R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R제곱이 40 곱하기 625 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권을 씌워가지고 R을 구해보면 40은요 66, 36이니까 6점 얼마가 될 거고 그 다음 곱하기 625는 제곱권 씌우면 25가 나와. 이거 곱하면 얼마 되니? 150점 얼마가 되겠지. 이 뒤에 이것 때문에 150점 얼마 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라고 하는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네, 기억은 아까 바로 나왔죠. 표면 온도는 1대 5였으니까 B가 5입니다. B가 5배 높다. 맞는 얘기죠. 자, 디귿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란다 맥스 빨리 가야지. 그지? T분의 1 빨리 가야지. 되나요? 우리 아까 T는 1대 5였기 때문에 란다 맥스는 5대 1이 될 겁니다. 됐죠? 따라서 B가 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파장은 더 짧아야 되겠네요. 정답이 기억 니은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얘들아, 너네는 어디까지 문제를 싹 다 풀어오면 되냐면 일단 네, 28번까지 안 푼 문제 싹 다 풀어오면 되고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내가 다음 시간에 에너지원하고 별의 진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던 책 있지? 이제 O2로 우리는 했었으니까 O2 책에 별의 진화, 별의 에너지원 파트를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 됐나요?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 네, 그게 과제입니다.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